말도 맑고 탈도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습니다. 3월 19일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었다가 묶었다가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3월 19일 하루 동안 제가 방송 한 5개 정도 한 것 같고요. 밤 12시 넘어서 밤 뉴스까지 하고 집에 와서 지금 눈이 퀭하죠.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부다방 TV 영상 하나 찍고 올려드리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그림 보이시죠? 강남 상구,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떡하니 추가 지정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상세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확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까지, 강남 상구, 용산구까지 전체 아파트 다 묶어버렸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2,200개 단지에 40만 호 정도가 전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송파구 거여 마천동에 있는 아파트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진짜. 용산구는 또 무슨 죄입니까? 오른 거는 강남 3구가 올랐는데 용산구까지 날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게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필요시 연장 검토하겠다.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건데 3월 24일까지 이 영상 찍는 날짜로 며칠 남았잖아요. 현장 분위기 난리가 났겠죠. 자, 집주인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그동안 큰 소리 치다가 호가 올리고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데드라인 3월 24일이 지나면 전세 끼고 못 파니까 호가 내릴 테니까 좀 팔아달라 라고 해서 지금 현장에 그런 전화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혼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24일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몰라. 뭐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신규 매매 계약일부터 3월 24일 이후 신규 매매 거래부터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모든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되면서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고요. 기존에 집 있는 사람은 처분 조건부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지정된 건 아니고요. 추가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경고 메시지. 무슨 경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면 내가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야.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마포, 성동, 동작구, 강동구 이런 주변 지역들, 한강벨트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겨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규제 지정해버리겠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요건이 더 들어갑니다. 취득세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적용이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이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경고 한번 때린 거죠. 니들 집값 오르기만 해봐. 내가 확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릴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대출 규제까지 더 적용을 합니다. 대출 규제. 자율 강화. 저는 자율이 더 무섭습니다. 니들이 은행들이 자율 관리하라는 게 그게 뭡니까? 말이 자율이지. 엄청나게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 작년 9월 이후로 했었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조이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 지방이 오히려 더 직격탄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에 35, 55 아파트 사는데 전세 끼고 2, 30억을 현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게 갭 투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엉뚱한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 같고요. 단속 공급 확대하겠다. 합동 점검. 최근에 점검 나와서 현장 부동산들이 2주 정도 쉬었다고 합니다. 기획조사, 자금 출처 조사, 부정 청약 단속도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법 개정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이건 뭐 민주당이 해주겠습니까? 신축 매입 약정 11만 호. 공공택지에 이제 건설사들이 잘 안 지으려고 하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22조 원 매입하겠다. 국토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오는 나왔는데 그냥 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은요, 한 번 더 설명하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에 따라서 뭐 1개월입니다. 이게 송파구는 1개월입니다. 이내에 입주해야 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매수 후 전세나 월세 임대 불가능하고요.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전매도 금지입니다. 거래 허가가 안 나오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허가가 나오면 유효가 되고 허가가 안 나오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정책입니다. 왜 풀었을까? 자, 2월에 풀었잖아요. 2월 10일이었나요? 왜 풀었을까? 그때 풀었을 때는 이제 사유재산 침해 논란, 내 집인데 왜 전세 끼고 못 파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집값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 아변 목성, 압구정 여의동, 목성, 목동, 성수, 지금도 신고가 나옵니다. 장삼,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계속 신고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안 풀려도 집값은 올라갔다는 거죠. 오히려 좋은 지역이라는 좌표까지 찍어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개헌, 탄핵, 혹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게 되면 출사표 한번 던지기에 앞서서 토지거래가구역 풀어서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간다면 그래도 강남의 표심을 내가 좀 얻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계산도 당연히 했겠죠. 설마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토지거래가구역 하나만 보게 되면 설마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급등했죠. 그래서 다시 묶은 이유는 결국 집값이 많이 오르고 외지인 투자,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외지인 투자, 갭 투자, 최근에 실거래 가격 지수까지 높게 나오다 보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복을 한 상황입니다. 잘못했다 사과까지 하고 모양새가 참 우습게 됐죠. 이거는 뭐 최악의 한 수를 둔 것 같습니다. 집값 올랐는 게 최근에 강남 집값 올랐는 게 토지거래가 구역이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본 원인이 있죠. 근본 원인이 뭐냐면 토지거래가 구역 해제는 마중물 역할 정도로 한 거고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여러 채를 가지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똘똘한 한 채만 가져야 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최근에 많이 생겼고요. 저성장, 불경기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확실한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 심리들. 그리고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가게 되면 도쿄처럼 잃어버린 30년이 갔을 때 도쿄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소멸 위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인구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본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자본이 서울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불안한 수요자들이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자본을 들고 서울로 들어오고요. 최근에 증여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연세가 있다 보니 증여 상속을 좀 많이 하는데 제 세대들이 그 돈을 받은 자녀들이 서울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투자할까요? 천만의 말씀. 지 고향에 왜 투자합니까? 사는 곳, 투자 가치가 있는 곳, 미분양이 적은 곳, 인구가 몰려 있는 곳. 하나가 지목이 되잖아요. 서울, 그리고 한강벨트. 그러니까 자본이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이게 토지거래구역 하나만의 문제라고요. 하나의 문제라면 토지거래구역을 다시 지정하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집값이 올랐냐고 수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잡힐까? 뭐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게 되면 시행일인 지정일 3월 24일 이후부터 계약하는 것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 지정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있겠죠. 호가 내리고 빨리 팔아달라. 그리고 거래도 늘어나고 호가도 좀 내리는데 3월 24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뭐, 어차피 못 파는 거 뭐, 몰라. 안 팔아. 매물 회수하든가 포기하겠죠. 거래는 감소하게 되고. 가격은, 아니, 뭐, 내려도 팔 수가 없는데, 뭐, 가격 고착화가 됩니다. 꼭 사야 되는 분들은 자기가 입주하면서 사겠죠.
결국 매물은 줄어들고 살 사람만 사는 거래는 줄어드는데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할 겁니다. 추가 지정 안 된 곳들, 마포, 성동, 강동, 뭐 이런 곳들 있죠. 동작구 이런 지역으로 풍선 효과 생기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판교, 분당, 뭐 성남, 용인 뭐 이런 지역들로 풍선 효과가 생기겠죠. 뭐 광교, 동탄 이런 곳들로도 올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 정책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옛날 우리 국어 시간에 저는 배웠는데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아사코 세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을 보면 지정도 해제도 추가 지정도 아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3월 18일 날 서울시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만약에 취소하지 않고 저를 불렀더라면 저는 이 얘기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제 말은 안 들었겠습니다만 만약에 제 말은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왜?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6월이 만기였잖아요. 장삼 대청. 그러면 6월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상저하고 예상했는데 어차피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 올라가고 집값 올라갈 우려가 있으니 6월에 풀어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6월에 올라갈 거 그나마 안정적일 때 내가 2월에 풀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냐. 그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토제 묶는다고 집값 안 잡히는 거 우리 다 확인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 없애야 된다. 다주택자 규제 정부와 국회가 풀어주세요. 공을 넘겼어야죠. 그리고 서울로 유입되는 지방의 자본, 사람, 문제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사회 현상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가 서울시장이지만 지방이 살아나야 서울도 살 수가 있다. 서울 집값 문제다. 그래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6월에 지정해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2월에 지정해서 내가 어떻게든 잠시 녹수철처럼 튀어오르고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다주택자 규제 깨어 부수자. 다주택자 규제 깨어 부숴서 똘똘한 한 채 현상 없애버려야 된다. 지방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묶어져 버리면 정말 최악의 한 수를 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